증인은 기록을 위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힐러리 로뎀 클린턴입니다.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각각 의회위원회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뜨거운 순간들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참고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많은 이야기 클립을 빠르게 공유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인원 AI 편집기 오프스 클립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로 다양한 플랫폼에 영상을 쉽게 자르고 만들며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스 클립은 AI로 비롤 생성, 영상 프레이밍, 오디오 정리를 쉽게 해줍니다. ops.20tv로 적 사이드벨 방문하세요. 가입 후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에 바로 올릴 완벽 편집 클립이 완성됩니다. 오프스 클립이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프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처럼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off.p로/사이드바로 가시면 일주일 무료 이용과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와 관련해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그의 아내이자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비디오 녹화 증언입니다. 이것은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 증언은 클린턴 부부가 거주하는 뉴욕 차파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소환장을 보내면 보통은 의회로 가야지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증언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는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조사받는지 기억하세요. 둘 다 앱스틴 파일에 여러 번 이름이 나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앱스틴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공개된 파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참고로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클린턴이 제프리 앱스틴에게 보낸 직접적인 이메일이나 그 반대의 이메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통신 및 여행 기록 등으로 우리는 클린턴 부부가 제프리 앱스틴, 길레인 맥스웰과 연관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 클린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2000년대 초에 클린턴 재단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앱스틴과 함께 여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제프리 앱스틴이 2006년에 플로리다에서 기소되기 전이며 결국 2008년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기 전의 일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은 앱스틴의 전용기를 최소 24회 이용해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BC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여행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길레인 맥스웰과 클린턴의 최측근 보좌관 더그 밴드에 의해 주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파일에도 공개된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클린턴 부부가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길레인 맥스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그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앱스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빌이나 힐러리가 앱스타인의 섬을 방문했다는 증거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이슈의 초점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빌 클린턴에게 더 맞춰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 말은 인도주의 활동 말고도 사진이 공개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가 온수욕조에 있거나 마사지나 등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는 지난주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의 비디오 녹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수시간에 달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각각 다른 날에 나눠서 분석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전에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언에 대해 읽는 것 혹은 증언 녹취록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증언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 반응하는 태도,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몸짓 언어까지 말이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물론 여기 배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종의 배심원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수사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클린턴 부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기서 가치를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하원위원회는 두 영상 모두를 공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해보죠. 이것이 위원회에서 한 그녀의 모두 발언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투명성 부족을 언급합니다. 제가 최대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월 13일에 선서 진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앱스타인 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비행기를 탄 적도 없고 그의 섬이나 집,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 투명성을 약속하는 선출된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모든 파일의 완전한 공개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파일에서 합법적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권력자나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피해자와 생존자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무부가 생존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로 고발한 FBI 인터뷰를 은폐했다는 보고서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앱스타인 섬에서 어느 날 밤에 가장 광란의 파티가 열릴지 물어본 사람 누구든지 소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플로리다, 뉴욕,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들에게 왜 앱스타인에게 관대한 합의를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증언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저에게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관심을 돌리고 정당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원회가 앱스타인의 인신매매와 범죄에 대한 진실을 진지하게 밝히고자 한다면 현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대해 답변을 얻기 위해 언론 브리핑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수만 번이나 등장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그에게 직접 선서해 질문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진지했다면 먼지 털기식 수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실패는 진실과 정의를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해 추구하기보다는 한 정당과 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말입니다.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대신해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녀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언급한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녀의 관점에서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하워드 루트닉,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 이웃이자 미국 상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논란이 있는데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는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하고 그 파일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학대 혐의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전 사이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증언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은 공화당 로렌 보버트 하원 의원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녀가 보수 논평객에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을 공유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규칙상 비공개 증언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영상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분노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방금 보여주신 이메일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것이고 내용도 로우 의원을 위한 모금 행사였습니다. 저는 관련 정보를 모릅니다. 저는 친구 니아 로이를 돕기 위해 그 모금 행사에 갔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공개되고 있는 사진이 더 있습니다. 장관님, 이 방안에서 증언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청문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것이 규칙에 부합하고 허용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장관님이 증언하는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행동은 정말 흔하네요. 기록을 중단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게 왜 허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걸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맡고 싶어요. 기록을 중단하세요. 기록을 중단하세요. 결국 증언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알겠죠?
아마 모두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모니카 르윈스키, 대통령의 옛 불륜 상대 맞죠? 클린턴 부부의 증언 소식에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후에 사람들은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의 행동에 대해 또 한 번 대처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어요. 이번에는 에프스타인과 관련된 일이죠.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 낸시 메이슨은 여기서 두 사건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낸시 메이슨은 에프스타인 파일과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1998년 12월 19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당했는데 이는 그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혼호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남편은 성적 행위와 관련된 위증으로 탄핵당했죠. 맞나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그의 성적 행위와 관련된 위증으로 탄핵당했어요. 그의 성적 행위 때문에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당했고 그 후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프리 앱스타인 비행기를 17번에서 26번 탔던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그는 여러 번 여행했고 각 여행마다 다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프리 앱스타인 비행기를 17번에서 26번 탄 거죠? 그 비행 중 일부에 비밀 경호국이 없었다는 걸 아셨나요? 그건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 비행들 중 일부에는 그들이 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 말은 클린턴 대통령의 모든 비행에 비밀 경호국이 함께했다는 거군요. 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행동 기준에 따르면 여러 신뢰할 만한 고발자 후아니타 브로데릭 등은 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칸소아 대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앱스타인의 비행기를 수십 번 타고 섬도 방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법무부 파일에 문서가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은 한 피해자에게 수사관에게 빌 클린턴이 앱스타인 아일랜드에 간 적 없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그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서 부분을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그 파일에는 전혀 반대 내용이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FBI 면담 기록입니다. 파일에 피해자 번호와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제공해 주실 건가요? 그건 제 질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얘기했지만 전 증거 문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또 지금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아무것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요, 나중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문서를 찾아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행동 패턴 기준으로요. 법무부에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신의 남편은 수영장과 온수 욕조에서 찍힌 사진에 등장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용기에서 신원 미확인 젊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위원회에 말씀하셨죠. 당신은 이 위원회의 행동 양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저는 위원회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그와 상당한 접촉 및 관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남편도 포함되나요? 그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내일 당신은 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이 당신의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적용됩니까? 제 남편은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출석할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범죄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전혀 없으며 그 점은 질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 말은? 그는 함께 찍힌 사진이 있지만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추측에 불과하죠. 제 말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온수 욕조에 앉아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부적절한 행동 없이 그리고 물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당신 남편처럼 제프리의 개인 저택이나 전용기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 모두가 무죄인가요? 당신은 아직 입증되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엔 입증할 수도 없는 가정을 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왜 오늘 이 청문회나 증언을 하기까지 6개월이나 기다리셨나요? 그건 이미 답변 드렸어요. 저와 남편 모두가 동시에 소환된 다른 증인들이 받는 대우를 보면서 저희 부부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서 진술서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을 신문해 2가지 추가 질문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수 욕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하워드 러트닉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이며 에프스타인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에프스타인의 이웃이었고 이메일을 통해 에프스타인과 소통했습니다. 그가 에프스타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맥스웰이 당신이 알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녀 아는 사람들을 알았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무시했나요?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나요? 그녀의 범죄가 드러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워드 러트닉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하워드 러트닉을 아는 이유는 제가 상원 의원이었을 때 9.11 테러가 일어났고 그가 이끌던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그의 직원 약 65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워드 러트닉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느라 늦게 출근해서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질문하셨으니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시간을 보내며 했던 일이에요? 저는 다른 생존자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생존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8,000명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반항적이고 분개하네요. 당신이 저에게 물어봤잖아요. 저는 하워드 앱스타인 생존자들을 알고 있고 저도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이메일이 있으며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죠. 하워드 러트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워드 러트닉에게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해서 켄터 피츠제럴드 사무실에서 당신을 위한 친밀한 행사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당신은 여기 앉아 얼버무리며 이 위원회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하려는군요. 하워드 러트닉이 앱스타인과 그의 사람들에게 켄터 피츠제럴드의 소규모 행사에 오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한테 소리치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당신이 국무장관으로서 하지 않으려 했던 그리고 거부했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당신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끝까지 할 권리가 있으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증언하거나 연설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신 노력에도 깊이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9.11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만큼 많은 사람을 잃은 이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그를 불러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포함해 아주 가까이에서 알던 직원들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확실히 끝내야 해. 이보세요. 제가 감정적으로 겪은 일을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하워드 루트닉을 아는 이유입니다. 저는 공식 추모식이 끝난 후 매년 9.11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기독교인들,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있어. 당신과 제프리 앱스타인이 당신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었죠. 있잖아요. 하워드 루트닉과 저는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함께 맨해튼 다운타운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워드 루트닉을 알게 된 거예요. 저쪽으로 갈게요. 제가 힘든 일 맡을게요. 제가 움직일게요. 잠깐만요. 좋아요. 이제 로렌 보버트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녀가 이 문제로 흥미로운 논쟁을 했어요. 이제 2016년에 있었던 피자게이트 음모론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앱스타인 파일 사이드바에서 피자 언급 관련 이야기를 했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자게이트는 근거 없는 이론으로 저명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아동 성매매 조직이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버트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2017년 연설과 인터뷰 등 과거 공개 발언에서 당신은 피자게이트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설명하며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공개된 2025, 2026 앱스타인 관련 파일 중에서 2016년 포데스타 이메일, 코멧 핑퐁, 암호로 사용된 피자와 관련된 그 특정 주장들과 언급되거나 연관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는 파일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가 이메일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상한 피자게이트 학교 관련 이메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가 그 이메일들 중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질문은 그녀가 앱스타인 공개 파일 중 피자게이트 관련 이메일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거군요. 맞아요. 피자게이트 사건은 완전 조작된 이야기였어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서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정신이 이상한 젊은 남자가 돌격소총을 들고 동네 피자 가게에 나타나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당신이 그 얘기를 언급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 언어와 관련된 연결점들이 있어요. QAnon, QAnon 사람들은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특정 인물들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를 천천히 공개해서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에는 2019년 전후로 있었던 앱스타인 맥스웰 관련 수사나 파일 처리 과정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피자게이트식 음모론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차된 부분이 있었나요? 이에 있습니다. 저는 추측에 대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대리인이 온라인에서 잘못 해석되어 그 주장들이 다시 제기된 앱스타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조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이해 제기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저는 온라인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누군가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유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 또 불안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피자게이트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만한 어떤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맥락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앤서니 위너는 미국 하원 의원으로 일했었고 여성들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 때문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 후 10대에게 문자를 보내는 스캔들이 있었고 아동에게 외설물을 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8개월 복역 후 석방됐습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과 연결되었는데 그의 당시 아내였던 휴마 에버딘이 클린턴 보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FBI는 위너의 노트북에서 아베딘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FBI가 클린턴의 공식 이메일 처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2016년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녀는 이 문제로 증언에서 질문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위너의 노트북에 보험, 생명보험이라는 폴더와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지프 파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게 범위 안에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공청회 말씀 기준으로 이게 범위에 포함되나요? 잠시 녹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이게 기록 범위에 포함됩니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빠르게 짚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공화당 의원들을 언급했을 때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다른 모든 증언 녹취록을 살펴봤거든요. 공화당원들 중 누구도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 어떤 증인에게도 단 한 가지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피해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도요? 사실 유일하게 나온 질문들은 위원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제프리 앱스타인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길레인 맥스웰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 관한 것도 아니었죠.
그 질문들은 바 법무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볼 수 있냐는 식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과 클린턴 캠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러시아 공모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여러분이 진행한 조사에서 어떤 공화당원도 앱스타인이나 맥스웰에 대해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 위원들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었다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웩스너 관련 진술엔 참석하지 않으셨잖아요. 장관님, 저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비디오 증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서에 증언하는 건 꽤 역사적인 일이죠. 저는 수십 년간 그걸 본 적 없고 이 사건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8월 5일 코모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오늘 증언을 위해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제프리 앱스타인 씨와 길레인 맥스웰 양의 행동 및 관련 수사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위해 이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 클린턴의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두 가지 이유로 왔습니다. 첫째, 저는 제 나라와 헌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이념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 따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역할을 다해야 하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섬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갈등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다시 한번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의견을 나누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주기식 정치나 점수 따기와 같은 당파적 충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두 번째 이유는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인생이 망가진 소녀들과 여성들이 단지 정의뿐만 아니라 치유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의와 치유 두 가지 모두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제프리 앱스타인을 잠시 알게 된 것으로 그와의 관계는 그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몇 년 전에 끝났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만나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바가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힐러리가 다녀갔는데 그녀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1993년에 백악관 역사협회 기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 둘이 그와 악수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정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백악관을 사랑하고 백악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집안 곳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매년 조금씩 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도회장 같은 화려한 것들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도 그렇게 오래전에 그와 악수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와는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전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서를 이해합니다. 저는 솔직해야 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다음 생일까지 살면 8살이 될 거예요. 24년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진실과 정확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희생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국 국민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앱스타인이나 맥스웰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공하거나 답변할 것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맥스웰은 그들의 딸 첼시의 결혼식에 동반인으로 참석하기도 됐습니다. 실제로 초점은 빌 클린턴에게 있었고 해명할 부분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첫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에프스타인 씨와 처음 교류한 기억이 첫 번째 여행에서였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행이었나요? 어느 여행이 첫 번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4-5번 그리고 북유럽으로 1번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에프스타인 씨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플로리다에 있었을 때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게 우연이었죠. 그리고 그게 꽤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그랬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한번 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4-5번 그리고 북유럽으로 한 번의 여행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는 고인이 된 금융업자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에프스타인 씨와의 관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백악관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1년 말이나 2002년 초쯤에 제 경제팀에 있었고 나중에 재무장관이 된 레리 서머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버드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이유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남자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기부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1,000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돈은 뇌연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보에 굶주린 사람이었고 저와 경제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거대한 비행기가 있다고 말했고 당신과 당신의 직원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비밀 경호국 경호원과 당신이 데려가고 싶은 누구든지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에프스타인 씨와의 관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탄 게 2003년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는 그가 처음 클린턴 러브 이니셔티브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에프스타인 씨와의 관계가 왜 끝났습니까? 1, 2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에이즈 프로그램으로 정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알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그 일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교통편 제공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프스타인 씨가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제가 하는 일에 진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저에게 무례한 질문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저는 제가 약속한 대로 했다고 생각했고 그가 약속한 대로 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오랜 세월 동안 기부자들에게 너무 오래 머물러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가 된 거죠.
제프리 앱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2008년에 그가 기소됐을 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여성을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코 길레인 맥스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길레인 맥스웰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였나요?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와 함께였어요. 그녀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맥스웰 양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셨고 그녀와 에프스타인 씨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그녀가 일종의 그의 비서실장이나 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양을 처음 만난 것도 에프스타인 씨와 함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인가요? 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녀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만났을 수도 있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첫 비행에서 그녀를 만난 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기록을 위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맥스웰 양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었고 에프스타인 씨와의 관계보다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레인 맥스웰이 테드 화이트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최초에 직접 설계한 컴퓨터를 디자인했고 그는 저와 재단의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길레인을 만나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였고 그는 특히 바다 오염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끔씩 그녀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미스 맥스웰과의 관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제가 그녀를 본 지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랜만이라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신과 미스 맥스웰과의 관계가 왜 끝났습니까? 먼저 그녀가 이사 갔어요. 어디로? 네, 보스턴으로요. 그녀가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 같고 아마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주 곁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되었을 때 2019년 이후 그녀도 내가 몰랐던 정도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게 이제 끝이었어요. 제가 언급했듯이 앱스타인과의 교류는 형사 기소 이전이었고 2006년에 있었으며 2008년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클린턴에게 당국이 그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길레인 맥스웰이 정보기관의 일원이었는지 묻습니다. 맞죠? 이것은 그 두 사람이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으며 부유한 남성들을 함정에 빠뜨려 협박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과 관련된 것이죠. 외국 정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대통령님, 공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해서 어떤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2008년에 제가 약간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기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대통령님께 질문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저에게 이 비행기를 사용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명확히 하기 위해 여쭤보는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길레인 맥스웰 양과 관련해서 어떤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전에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가 이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대통령님, 저는 어떤 법 집행 기관에서도 저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만큼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대통령님, 변호사, 소송 서류 전달자, 조사관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민사소송, 청구 또는 소송에 관해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한 어떤 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정보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당신에게 알리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길레인 맥스웰이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정보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당신에게 알리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당신의 관계 동안 앱스타인이나 맥스웰이 어떤 정보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마사지와 어린 소녀들에 대해 질문받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참고로 그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이 얘기 전에 한 적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앱스타인 50번째 생일책을 길레인 맥스웰이 만들었고 거기에 빌 클린턴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심되지 않나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배움과 모험을 함께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좋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샨테이 데이비스라는 사람과 연락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샨테이는 독특한 이름이라 아마 그가 고용한 승무원 중 한 명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녀는 2002년 아프리카 여행에 동행했고 마사지를 제공했다고 들었어요. 그 여행에 그녀나 다른 젊은 여성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그 여행에서 그녀나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거나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나요? 사진을 보셨겠지만 한 번은 제가 앉아 있을 때 네구드가 제 등을 주무른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샨테이가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네, 앱스타인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버지니아 주프레는 당신이 두 어린 소녀와 그 섬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네, 왜 그녀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증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나 앱스타인 관련 다른 미성년 소녀를 만난 적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앱스테인의 2016년 증언이 법무부에서 공개됐으며 그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섬에서 약 18세 정도로 보이는 두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다면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셨지만 그 구역과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 질문 근거에 이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정헌법 5조 주장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수당 측 증거물로 표시한 증거물 13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베이츠 번호가 매겨진 하원감독위원회 00016번입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이 편지는 편지 모음집에서 나온 것으로 제프리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대통령님, 이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것이 당신의 필체와 서명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쓰셨습니까? 왜 내가 그랬냐고요? 그의 생일책에 멋진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그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나요? 내가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맥스웰 양이 부탁했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제 직원 중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변명을 하자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단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실 수 있나요? 기록을 위해서요. 네.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알고 모험하고 실수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나쁘지 않은 편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단어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위로 당신은 못했어요. 아니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50년을 살면서 뭔가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발전도 했죠.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당신이 말한 실수는 에프스타인 씨가 부적절한 활동과 관련해 저지른 판단착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 온수욕조 사진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사진을 기억하는지, 대중에게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공 가능한 세부 사항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시거나 이 사진이 찍힌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사진이 찍힌 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사진은 당신이 온수 욕조에 있고 옆에 한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지 기억하세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힌 건가요? 이 사진이 찍힌 걸 확신해요? 인접한 사진도 있을 텐데 아마 당신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진은 찍혔어요. 브루나이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밤 비행기를 탔어요. 아시아로 여행을 갔어요. 마지막이 정말 긴 구간이었죠. 우리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에이즈 문제를 다루던 제 팀 전체에 있었고 미스터 앱스타인도 거기 있었어요. 미스 맥스웰도 있었죠. 어쨌든 비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브루나이였어요. 브루나이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매우 부유한 곳이에요. 그리고 브루나이의 술탄은 제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지내면서 잘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에이즈 이니셔티브를 돕고 싶다고 말했고 저를 그곳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 호텔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했고 수영장도 꼭 이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나와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더 넓은 수영장 구역이 나온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도 있으신가요? 그 사진으로 그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자료는 있지만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수영장이나 온수욕조에 당신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온수 욕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온수 욕조에 누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온수 욕조는 컸지만 그런데 그건 사진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여자아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네요. 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수영장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거군요. 아니요, 그때 수영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8세 미만이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여행하던 일행이었나요? 그가 당신에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일행 같았어요. 밤늦었고 저는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수영장 반대편에 비밀 경호국 요원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호텔 방이었고 술탄이 우리에게 거기 머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 그물 이 큰 수영장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여러 개의 스위트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저는 수영을 좀 했고 온수 욕조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꼭 여쭤봐야겠는데 그 사람과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떠신가요? 버지니아 주프레도 이 문서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거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할 건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아래에 있어요. JS가 말하고 있어요. 섬에 있는 제프리의 집에서 성적 낭요가 정기적으로 있었나요? 네.
제 질문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성적 낭요에 대해 알고 계셨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가 온라인에만 있었다고 한 그 섬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저는 그 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어떤 섬에라도 가본 적이 있나요? 공개 기록대로 아내와 여행 가려고 했나요?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요? 아니요. 버진 아일랜드에 가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자살했나요? 알다시피 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2019년 8 월 제프리 앱스타인이 연방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MCC 교도소의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 관련 자료들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감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황색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 가짜 시신이 옮겨졌다는 보도, 사라진 일 분짜리 감시 영상, 앱스타인의 시신 사진, 그리고 사망 전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부 보고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이론 중 하나는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가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못하도록 살해당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앱스타인 씨의 부검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여쭙고 싶은데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으시나요? 앱스타인 씨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추측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견을 물으신 거군요. 대통령님, 당신의 친구 제프리 앱스타인은 자살 충동이 있었나요? 그를 친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그는 편지에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근하다고 했지만 당신이 증언을 요청해서만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자살 성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그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 소견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국 그는 들킨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대통령님, 무엇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그가 자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가 그랬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중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대통령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언에 대해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을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의 비디오 녹화 증언에서 몇 가지 주요 장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MBC 스피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테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